지난달에 했던 내용보다는 좀 많아지죠.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부동산 관련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에 대해서 규제한 내용을 다루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총 6가지 법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배우고 있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 법률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을 우려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하기 전에는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이 계획에 맞춰서 후에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법률을 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국토의 계획 파트가 있고 국토의 이용 개발 파트 두 개 나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파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국토를 이용하기 전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수립하는 목적이 뭐냐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여기서는 광역계획권은 그럼 지정은 누가 하고,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이거거든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수립권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의 의의가 뭐고, 지정을 누가 하고, 계획을 누가 수립하고, 나중에 수립해서 이제 승인 받게 되면 승인한 절차는 어떤 절차에 따라 수립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요, 이제 각 지자체,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같은 이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은 누가 하고, 이 기본계획은 아까 예외적으로 수립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나 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물어본다고요. 기본계획은요. 그래서 유일하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나 군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량적인지요?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수립권자가 수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해야 되고, 나중에 승인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서 승인 받느냐 이건데,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별시는 자기 관할 구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면 따로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으로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나면요,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적을 어떤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데, 도시군 계획은 입안은 누가 하고, 결정은 누가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입안권자가 입안하려면 입안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입안해야 되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한 절차도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되는데, 다만 도시군 계획은요, 이 계획을 입안권자만이 입안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입안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입안 제한 제도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잘 물어본다고요. 다른 계획에는 없는 제도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 내용들이 총 6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6가지 내용들은 도시군 관리 결정해야 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는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까지는 이제 이런 계획 파트에서 어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나 이제 수립 승인, 입안 결정 선생의 특징을 봤다면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결정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배우고 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걸 하나씩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구체적인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총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된다고 했는데, 제가 국토의 계획 파트에서 8에서 9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죠. 어디서 출제되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하나씩 문제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내용 6가지가 우리 시험으로 보면 하나씩 문제라고요. 문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용도 지역이 시험에도 잘 나오거든요. 용도 지역. 그래서 63페이지 가시면 제2절에 거기 용도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요, 뭘 하냐면,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땅의 쓰임새 있죠. 용도. 자,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바로 용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은요, 어떤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 쓰임새를 정하고 나면요, 이 쓰임새에 맞지 않는 자, 세 가지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하는 제도를 바로 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쓰임새를 정하고 나면요, 자, 뭐에 제한하냐면 이 쓰임새에 맞지 않는 첫 번째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하고요. 자, 두 번째로 앞으로 이 용도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자, 건물의 넓이 있죠. 넓이를 딱 여기까지만 지으라고 건폐율을 규제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앞으로 용도지역이 지나면 앞으로 이 용도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층수나 높이를 딱 여기까지만 딱 지으라고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로 용도지역 제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용도지역의 종류는요. 자, 크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그러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은요. 자, 다시 크게 네 개 나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거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상업지역이 있고요. 세 번째가 공업지역이 있고 네 번째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은요. 일명 주, 상, 공, 녹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외에는 도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지역 외에는 비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은 자, 크게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문조로 나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64페이지에 자, 보라색 3번 보시면 거기 도시지역이 있습니까? 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요. 땅의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을 제한하는데 양갈로 1번에 어떤 지역? 주거. 양갈로 2번에 상업. 양갈로 3번에 공업. 오른쪽 위에 가시면 양갈로 4번에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책으로 보면 거기 4번에 관리지역이 있습니까? 5번에 농림지역이 있죠? 6번에 자연환경 부지역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4번부터 6번까지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아니라 비도시가 불러야 됩니다. 묶어가지고 적어두셨습니까? 4번, 5, 6번. 자, 우리 용도지역 종류 같은 것들은요, 제가 2월달에도 한번 했고 3월달에도 한번 다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할 때 그냥 바로 기억해버리세요. 용도지역 종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종류. 자, 먼저 그럼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양갈번에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거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지 않은데, 자, 주거지역은 다시 이게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자, 먼저 동그라미를 가면 전용 주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2번에 가시면 일반 주거 있고 3번에 가시면 준주거 있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주거지역 중에서요. 전용 주거지역은요. 이걸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양호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은 보니까 밑에 몇 개로 세면 됩니까? 2개로 세면 됩니까? 다시 박스에서 보면 그러면 1종하고 2종 2개로 세면 되는데 전용 주거지역을 이렇게 1종 2종으로 세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택의 종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용 1종은 주로 어떤 주택?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합니다. 자, 이제 양갈로 동그라미 이용하시면 일반 주거 있습니까? 는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용이란 말은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되고 양호, 일반이란 말은 편리한 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요. 자, 이걸
밑에 뭐가 있냐면 3개로 세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1종하고 2종, 3종으로 세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일반 주거정은 1, 2, 3종으로 세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주택의 층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층수. 그래서 1종은 주로 어떤 주택? 저층주택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층주택이라면 4층 이하의 낮은 주택을 얘기하고요. 자, 2종은 중층이거든요. 그럼 중층이라면 통상적으로 초래로 정하는데, 자, 편의상 15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5층 이하 정도. 그리고 3종은요, 중고층 주택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중고층이라면 층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 있다고요. 이 차이거든요. 일반 주거지의 1, 2, 3종 차이는 주택의 층수 높이 때문에. 그리고 준주거지는요, 자,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은 준주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시면 이제 이번에 상업적 있습니까? 상업 그 밖에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적이 있는데, 자, 상업적은 밑에 보니까 몇 개로 세면 됩니까? 4개로 세면 되죠? 그래서 우리 상업적은요, 일명 중, 일, 유, 근이라 불러요. 그러면 중심 상업적은요, 도심, 부도심이 있습니까? 도심, 부도심. 저게 상업이나 업무 기능 확충해서 필요한 적이 정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동을 보면 제일 번화가 같은 데 있죠? 제일 번화가. 이런 데는 중심 상업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일반 상업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통상업적 있습니까? 그건 도시 내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상업적에는 주로 뭐가 입지해 있다 했습니까? 도매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게 입지해 있는 지역은 유통상업적입니다. 자, 근린상업적은요, 네 번째로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근린상업적에는요, 주로 재래시장 있습니까? 이나 전통시장 같은 게 입지해 있는 지역은 근린상업적입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공업적 지역인데요. 공업적은 몇 개로 세면 됩니까? 3개로 세면 되죠? 자, 공업적은 일명 전, 일, 준이라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전용 공업적은요, 왜 지정하냐면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 공업적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 중공업적 있습니까? 이건 왜 지정하냐면요, 자, 경공업이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중공업적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 내에 있는 용도지역 중에서요,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용도지역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주거랑 중공업이 있는데, 준주거는 왜 지정했습니까?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했고, 자, 중공업적은 경공업과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서 이렇게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용도지역은 한 가지 기능만 있을까요? 복합 기능이 있을까요? 복합 기능이 있다고요.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용도지역은요. 자, 이제 오른쪽 위에 가시면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의 보호나 보건위생,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녹지 지정하거든요. 그럼 녹지 지정은 보니까 밑에 몇 개로 세면 됐습니까? 3개로 세면 돼 있죠? 자, 이거 일명 보, 생, 자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존 녹지 있습니까?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녹지를. 네, 생산 녹지 있습니까?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어떻게 해요?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자, 세 번째로 자연 녹지 있습니까? 도시의 녹지공 확보나 도시 확산의 방지, 장내 도시용 공업 등을 위하여, 자,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4번 있습니까?
자, 관리지역부터는 도시적이다,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아니라 비도시적입니다. 그러면 자, 관리지역은요. 자,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적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진흥, 산림 보존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변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관리지역 지역이거든요. 관리지역은 보니까 밑에 세 개로 쓰면 되죠. 자, 관리지역은 기억하실 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걸 순서를 보, 생, 개라고 기억하세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기억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도시적 중에서 녹지적은 몇 개를 세면 됩니까? 보, 생, 자거든요. 녹지적은 보생, 자고, 관리적은 보생, 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보생자, 보생개. 자, 그럼 먼저 맨 밑에 자연환경 보호나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원 확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자, 관리가 필요하나,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적 관리 환경을 할 때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하고, 자,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적 관리 환경을 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 지정하고요. 자, 계획관리 지역은요, 현재는 도시적인데 아닌데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한 지역으로서 자,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로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은 왜 지정하냐면요. 자,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생산관리 지역은요.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계획관리 지역은 자, 일단은 도시적인데 아닌데 앞으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가시면 농림지역은요. 자, 농림업과 산림을 줄여서 농림지역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갈비법에 따른 보존산지 등으로서 자, 농림업은 더 진흥을 시키고 산림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림지역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6개는 어떻게 하고? 이 6개는 보전하고요. 자, 수산자원 1개는요.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용도지라는 것은 어떤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크게 종류는 도시적과 비도시적 두 개로 나뉘는데 자, 도시적은 크게 몇 개로 나뉘어요? 주, 상, 동, 녹 4개로 나뉘는데 다만 주거적은 몇 개로? 전, 일, 준으로 나뉘는데 전용은 몇 개? 2개, 일반은 3개, 그 다음에 준주거적에서 주거적은 총 6개를 세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업적은 몇 개로 세면 됩니까? 중일 유근에서 4개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공업적은 전일준 해가지고 공업적은 3개로 쓰면 되고요. 자, 녹지적은 보생자에서 3개로 나뉘죠. 그러면 도시적은요 총 16개 지역으로 세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비도시적은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자, 관, 농, 자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관리지역만 3개로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보, 생, 개에서 관리지역만 3개로 세면 되고 농림이나 자연환경지역은 세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도시역은 총 5개로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몇 개냐면 총 21개 용도지역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66페이지에 자, 용도 지역 지정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21개 이 용도 지역을요. 자, 지정을 하려면요. 지정한 절차는요. 자,
원칙이 있고 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지역 국장이나 시도지사 내도시장은요,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자 원칙은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자 이번에 안동시에서 안동시장이 안동시 전역에 있는 토지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요, 용도지역 지정할 때 안동시장은 어떤 계획으로 지정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안동시장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때 입안에서 결정고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동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안동시 전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가 용도지역 지정하려면요, 먼저 입안할 때 입안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입안을 하려면 기초부터 해야 된다고. 그럼 안동시장이 도시군관리 입안하기 위해서 기초할 때요, 기초사 내용 속에는 몇 가지 포함해야 되죠? 3가지 포함해야 됩니까? 기초사 내용 속에. 그래서 첫 번째가 환경성 검토나 토지지역적 평가, 피해취약 서무성 3가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초가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군관리 입안하기 위해서는 입안할 때는요, 공고 열람만 했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지급하고 나면 다음은 우리 안동시 의회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후에 수립해야 됩니다. 입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입안에서 자 결정을 신청하게 되면요, 자 안동시장이 입안하게 되면 이거 결정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도지사한테 받아야 된다고. 안동시장은요, 안동시는 대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거든요. 결정하는데 우리 안동시장은 도지사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려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있거든요. 그럼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도지사가 결정해요. 그럼 결정된 사항을 자 우리 경상북도 공보에다가 고시하거든요. 고시하고 와서 입안권자한테 다시 송부해 준다고요. 그러면 이 고시하게 되면요, 언제부터 중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도시관리관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안동시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요, 이 안동시장이 안동시 전역에 있는 토지에다가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은 관리지역, 이 지역은 농림지역, 이 지역은 자연환경 분주로 지형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요, 이 지역은 우리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적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지정하고, 자, 이만큼 지역은 공업적으로 지정하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지역은 녹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용도지역 종류. 자, 이렇게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중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관리를 결정해서 지정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시간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1시간만에 할 수 있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안동시장이 이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안동시장에다가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군관리로 이걸 지정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 특별한 예외 규정을 줄여서 이걸 특례라 부릅니다. 이걸 시험에 잘 내거든요. 자, 보라색 2번 가시면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있습니까? 특례 보시면 지금 양갈로 1번에 보시면 결정의 특례 있습니까? 자, 밑에 양갈로 2번 가시면 결정.
고시의 특례 있습니까? 자, 일단 특례는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결정의 특례가 있고, 자, 두 번째로, 결정, 고시의 특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말의 두 개 차이는 뭐냐면요. 먼저 결정의 특례란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어디에서만 이게 발생하냐면, 혹시 공유수면 들어보셨습니까? 바다 얘기하거든요. 바다 매립. 우리 바다에다가 이거 매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새로운 땅이 생겨난다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바다를 매립했을 때 새로 생겨난 그 땅에 대해서는요, 결정된 특례로 보겠다는 거군요. 그럼 이 결정의 특례란 말은 뭐냐면, 자, 입안에서 결정하는 단계 있습니까? 입안에서 결정하는 단계. 이 단계까지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생략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절차는. 입안 결정 절차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결정 단계까지는 생략해도 되지만 고시라고 하는 절차 있죠? 고시라고 하는 절차는 별도로 따로 하라는 것을 결정의 특례라고 부르고요. 자, 결정 고시의 특례 있습니까? 는 뭐냐면, 자, 입안에서 결정 고시하는 단계 있습니까? 고시 단계까지가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생략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고시까지 다 해가지고 효력이 다 발생했으니까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구분되어 있습니까? 결정의 특례하고 결정 고시의 특례. 자, 먼저 결정의 특례는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특례 인정사유 나와 있습니까? 자, 공유수면 바다 얘기하는데요, 그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서로 같다는 거거든요.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도 그 매립구역은요, 매립의 준공 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해당된다고요. 다만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별자 시장구수는 그 지정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별도로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로 결정의 특례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게 어디에서만 발생하냐면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발생하거든요. 자, 지금 우리 안동에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좀 다른 지역 가볼까요? 혹시 포항 가보셨습니까? 포항. 자, 우리 포항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철소 있습니까? 지금 포스코. 옛날에 포항제철. 자, 그러면 우리 포항에 있는 그 포스코 포항제철 있는 지역은요, 거기 용도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공업 지역이겠네요? 그러면 포항에 있는 포스코 있는 공업지역 보면 그 앞쪽에 바다 있습니까? 바다. 포스코 앞에 가면 바다 있습니까? 자, 그럼 이 바다를요, 이번에 매립했거든요. 바다를 매립했다고. 포스코 앞에 있는 공업지역 앞에 있는 바다를. 이번에 바다를 왜 매립했냐면 앞으로 바다 이거 매립해가지고 공장 부지로 쓰려고. 바다 매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다를 매립한 목적하고 이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공업적 목적이 서로 달라요, 같아요? 같다는 거거든요. 같다고. 그러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요, 자동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공업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는 특별한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매립했을 때 매립하는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서로 목적이 같다고. 그럼 이때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자동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공업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해당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2번 가시면 특례 불인정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자,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포항에 있는 포스코 공업지역 앞에 있는 바다를 매립했어요. 이번엔 바다를 왜 매립했냐면, 매립한 목적이요. 자, 여기다가 농지 조성하려고. 바다 매립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다를 매립한 목적하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공업지역 목적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거나, 아니면, 지금 이 매립구역이요. 자, 여기 반은 공업지역에 걸쳐 있고, 자, 여기 반은 관리지역에 걸쳐 있다고. 그러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적은 공업적으로 할지, 관리지역으로 할지 되게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런 경우에는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적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의 특례에 해당이 되려면 공유수면 매립하는 목적하고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이 서로 같을 때만 특례로 인정이 되지, 만약에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게 되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적은요,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양갈로 2번 가시면 여기 결정고시의 특례 있습니까? 자, 지금 결정고시의 특례한 말은 입안에서 결정고시한 단계까지를 다 특별한 얘기 중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정한 5개 지역이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요,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행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 행소로 보는 지역은 총 5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가시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2번에 가시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럼 먼저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에 항만구역이 있습니까?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요, 수출입 배달. 수출입하는 배들, 들락날락하는 항구를 항만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어항구역은요, 고깃배. 들락날락하는 항구를 어항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포항 가보셨습니까? 포항. 자, 우리 포항에 가면요, 혹시 영일만 가보셨습니까? 영일만은 둘 중에 어딜까요? 영일만. 항만구역. 혹시 구룡포항 가보셨습니까? 둘 중에 어딜까요? 항구역. 구분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항구역이나 항만구역에요, 보면 앞쪽에 바다 있습니까? 항구역이나 항만구역에 가까이 붙어있는 바다 있죠? 이 바다는 깨끗한 바다, 더러운 바다? 좀 더러운 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에 이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이 바다가요, 어느 지역에 연접해 있으냐면 도시지역에 연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둘 다 보니까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하는 공유수면이나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하는 공유수면 있죠? 로 지정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기 국가산업단지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나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구역으로 보는데, 다만 우리 산업단지 중에서 혹시 농공단지 들어보셨습니까? 자,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은요, 도시로 봐주지 않습니다. 혹시 안동에서 농공단지 보신 적 있습니까? 농공단지. 우리 그러면 농공단지 같은 이런 데는요, 기존에 우리 도심지하고 가까운데 좀 멀리 매각이 만들거든.
농단지 왜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 농림지역 같은 데서 우리 농수산물 유통 가공 공장 같은 거 있죠? 농수산물 유통 가공 공장 이런 것들 만들려고 주로 농단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농단지는요 기존의 도심지 외곽 지역에 만든다고.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로 봐준다 봐주지 않는다. 도시로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중에서는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만 도시로 봐줘요. 그다음에 거기 4번 가시면 택지개발지구 있습니까? 안동에도 보면요. 자, 기존에 이 지역이 주로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신도시 만들겠다고 대규모 택지란 말은 주택 지을 땅 조성한 지역 있죠? 택지 발사반대. 자, 그런 지역은 자동적으로 연도시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5번 가시면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려면 혹시 원자력 발전소 보신 적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이 설치한 지역은 자동적으로 용도지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전원이 뭐냐면 전력과 원자력 줄여서 전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울진, 경주, 월성 이런 원자력 발전소 설치한 지역 있죠?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용도지 어떤 지역으로 바뀐다? 도시로 바뀝니다. 자동적으로 도시로 바뀐다고요. 자, 근데 가론에 보시면 수력발전소 있습니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한 말은 도시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력발전소는 주로 어디만 설치합니까? 수력발전소 같은 주로 댐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럼 우리 댐 같은 거 보면 도심지 내에 있어요? 저기 산골짜기에 있어요? 저 산골짜기 같은 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주로 수력발전소는 댐 인근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도시로 봐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5개 지역으로 지역이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용도지가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고시인 것으로 본 특례가 또 이게 어느 지역에서만 발생하냐면 자, 기존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안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관리지역 안에서. 자, 동그라미 이번에 관리지역 안에서 용도지역 지정사의 특례 있습니까? 자, 그럼 키역 보시면 지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으로 지정고시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한 법률에 따른 어느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고요. 자,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된 고시에 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의 용도지역이 이게 관리지역 안에서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관리지역 안에 여기 농지가 있었거든요. 관리지역 안에도. 그럼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다가 지금 뭘 지정했냐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 진흥지역을요 딱 지정하는 순간 앞으로 이 지역은요 원래는 용도지역이 뭐였는데 관리지역이었는데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바뀌냐면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리지역 안에 여기 산림이 있습니까? 관리지역 안에 산림이 있었는데요. 이 산림에다가 지금 뭘 지정했냐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를 지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역이 뭐였는데 관리지역이었는데 앞으로 보전산지 지정한 지역은요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바뀌냐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군지역으로 바뀐다고요? 자동적으로 해석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양력 3번 가시면 용도지역의 하나이라고 나있습니까?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경우 있죠? 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이 해제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상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한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기존에 이 지역이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이었는데 이 농림 지역에요. 지금 이만큼 면적에다가 지금 뭘 지정했냐면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했어요. 택지 개발 지구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 도청 이전해가지고 신도시 만든 지역이 있습니까? 그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지역 용도 지역은 뭐였을까요? 도청 이전 신도시 들어서기 전에 그 지역 주로 뭐 많았습니까? 주로 논밭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용도 지역은 뭐였을까요? 여기 농림 지역이었다는 거군요. 근데 거기다가 대규모 주택을 짓기 위해서 택지 개발 지구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은 용도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용도 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군요. 근데 이번에 이 택지 개발 지역에서 자,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이게 해지가 돼버렸다고요. 해지가 돼버리면요, 이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될까요?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완료 안 되고 해지되면. 자, 근데 첫 번째 줄에 가셔가지고 그 경우 옆에 가로 있습니까? 경우 옆에 가로. 그 가로 보시면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로가 나 있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이번에 이 농림지역 안에 택지 개발 지구에서요, 지금 도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택지 개발 지역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다 됐어요.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해제가 되면요, 자, 이 지역은 도시 지역이었다가 예전에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될까요? 환원이 안 될까요? 환원이 안 되고 그냥 도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만일에 농림지역에 택지 개발 주요하는 지역에서 이번에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해제되면 예전에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해야 되겠지만, 만약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해제되면 환원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말?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지금 용도 지역의 종류하고 용도 지역 지정의 차이 특례 있습니까? 특례. 이 특례를 잘 물어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작년 시험에서도 이거 물어봤습니다. 특례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시에 대해서요. 항상 시험에 잘 나온 파트니까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파트.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있습니까?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자. 그렇게 해가지고 각종 뒤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뭐 배우는 거냐면, 도시군 관리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용도, 지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역 나뉘는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농도 아닌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 일, 준. 근데 전용은 1, 2조, 일반은 1, 2, 3조, 준주거에서 6개 나뉘고,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에서 4개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은 전, 일, 준에서 3개 나뉘고, 녹지지역은 고생자에서 3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비도시지역은요, 관리지역은 보생계에서 3개로 나뉘고, 농림이나 자연물지역은 세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1개 용도지역을 최초에 지정하는 절차는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 결정에 특례하고 결정, 고시에 특례가 있는데, 자, 결정에 특례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공유수면 매립한 땅에서만 생깁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한 목적이 매립구역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가 서로 같을 때는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자동적으로 이웃하고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지만, 만약에 매립 목적이 서로 목적이 다르거나 두 쌍의 용도지역에 거치거나 이웃하게 되면 이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원칙에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일정한 지역이나 구역 등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은요,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에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거나 아니면 국가, 일반, 도시 첨단화로 지정된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구역이 있습니까?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게 된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바뀌고,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에다가 보전산지 지정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면적으로 저당지역으로 바뀐다고요? 용도지역이.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자부터 해서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해서 쭉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